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정급별 시인의 절인 사랑인데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시의 내용은 800개가 추가됩니다. 여기 연예인, 선생님은 이 연예인 이름은 모릅니다. 연예인 두 사람이 800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영상도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도 한번 보시죠. 이 800개를 하면 굉장히 편안할까요? 자, 참고 배려하면서 하나 되는 사랑, 정급별 절인 사랑 해설. 남자가 내어준 팔을 여자가 베고 누웠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남자는 오른팔이 저려옵니다. 여자도 남편을 위해 지탱하고 있던 왼팔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참고 함께 저려지면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됨.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아름답기만 한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또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현실의 사랑은 아프기도 합니다. 그 아픔을 숨기고 참는 배려가 있으면 사랑의 고통들은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견딤을 통해 사랑은 성숙해지고 말을 아끼고 몸으로 실천하는 배려가 있어서 사랑 아름답게 성화됩니다. 아내에게 팔을 내어줄 때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듯 하지만 팔을 베어주는 내 마음이 갸륵해서 불편을 참아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내 숨소리를 죽이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정급별 시인의 절인 사랑 해설입니다. 당신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내 몸을 지탱하려는 내 왼팔이 저리다.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저리다.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저렸을까? 몸 위에 몸을 내리고 내린 몸으로 지탱하며 800의 돌이 되어 소스라치며 떨어지는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네 숨소리를 죽이며 저린 두 몸이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잠들기까지 그렇게 저려지는 두 몸. 저린 팔이 없는. 자, 당신의 오른팔을 베고 자는 내내. 자, 남편이 아내를 위해 오른팔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 자는 내내 편안할까요? 자, 당신의 오른팔은 결국 아내를 배려한 남편의 사랑이죠. 자, 내 몸을 지탱하려는 내 왼팔이 저리다. 팔을 베고 이렇게 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 오른팔을 베고 누웠으니까 왼팔이 밑에 있죠. 남편의 팔이 아프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리다는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또 아프다의 그런 뜻입니다. 딸 머리를 오른팔에 누이고 자는 내내. 자,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나와 딸의 관계로 옮겨갑니다. 딸 몸을 받아내는 내 오른팔이 저리다. 이건 남편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딸을 위해 내 팔이 저린 것을 참고 있는데요. 딸에 대한 사랑이죠. 이걸 통해서 내 오른팔이 저린 걸 보니까 남편도 팔을 내어줬을 때 팔이 저렸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배려를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제 몸을 지탱하려는 딸의 왼팔도 저렸을까? 나는 분명히 저렸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몸을 지탱했지만 딸은 엄마처럼 왼팔로 지탱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자, 이렇게 저렸을까?
의문형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조는 아니죠. 서리법도 아니고 의문형으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자, 타인의 팔을 베고 자는 것의 의미입니다. 몸 위에 몸을 내리고, 자, 이거는 남편의 팔에 내 머리를 내렸잖아요. 남편의 팔에 내 머리를 얹고 내린 몸을 몸으로 지탱하며 내 몸을, 자, 내린 내 몸을 내 팔로 지탱하고 있지요. 왼팔로 자신의 몸을 지탱하며, 이건 결국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되겠죠. 팔백에 돌이 되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팔이 저려서 돌은 무감각하잖아요. 무감각하게 되어 소스라치며 떨어지는 당신 잠에 내 비명이 닿지 않도록 내 숨소리를 죽이며, 그 남편이 팔을 내어주고 잠들어 있죠. 자, 비명 소리에 남편이 깰까봐 내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배려,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과 배려가 되겠죠.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팔을 내어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절인 두 몸이는, 자, 여기 보면 절인 남편과 내죠. 남자 여자인데요. 요 절이다가 문제입니다. 절이다는 발음이 유사한 절이다와 절이다의 의미를 활용하여 배려하는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이다하고 절이다는 다르죠. 자, 김치를 절이는 게 절이다고, 절이다는 팔이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해석이 나왔네요. 절이다는 눌려서 피가 통하지 않고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의 뜻이고요. 또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의 뜻입니다. 둔하고 아리고 아픈 두 몸, 아프고 불편한 상태가 되겠죠. 자, 서로에게 밑간이 되도록, 밑간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미리 간을 해 놓은 것인데, 이 밑간이 잘 되어 있어야 음식이 맛나겠죠. 결국 밑간이 되도록 서로, 나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과 배려로 함께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죠. 잠들기까지 그렇게 절여지는 두 몸, 앞에 절이나오고 절여지는이 나오죠. 이것도 발음이 유사한 절이다와 절이다의 의미를 활용하여 배려하는 사랑의 의미를 강조하는데요. 절이다는 음식 재료에 소금기나 식초, 설탕 따위가 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배어드는 두 몸은 하나가 되는 두 몸이고요. 함께하는 두 몸이 됩니다. 그죠? 완전히 동화된 상태, 절여진다는 것은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일 팔이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절일 팔도 없다는 뜻이죠. 미완의 종결로 독자의 상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문형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미완의 종결로 상상을 이끌어내는데요. 자, 절은 그렇게 절일 팔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불편함을 참고 배려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되고요. 성격은 사색적, 생각을 많이 했죠. 그냥 팔 베고 있으면 좋네 이럴 건데 그 의미를 탐구하고 있잖아요. 또 찾고 있으니까 탐구적이네요.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의미입니다. 사랑은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특징은 발음이 유사한 절이다와 절이다가 의미가 형성하는 의미를 통해 주제를 강조합니다. 자, 절이다는 아프다 뭐 이런 건데, 절이다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팔백이라는 구체적 행동을 통해 추상화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요. 자, 미완의 종결로 독자의 상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를 통해서 3년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자, 보기는 이 보기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이게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기준입니다. 보기가 있으면은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임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오늘 정급별 시인의 절인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